자, 이어서 35페이지 입지론 나오는데 입지론은 이번 과정에서 넘길게요. 이거 그냥 혹시나 싶어 늘었는데 진도가 이거 하면 뒤에 것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이것은 기본서 가서 해도 충분히 나중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입지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시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거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거입지는 시험에 나오는 게 별로 없고 상업입지가 대부분 나와요. 공업입지는 공업입지 이론이 한두 개 나오는데 상업입지에서 이제 점포입지 원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뒤에 있는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이것은 지금 하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우리 기본서 할 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바로 4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책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자, 부동산 정책론 부분은 보통 네문항 정도, 네문항 정도 통상 출제되는데, 네문항에서 많으면 5문항인데, 이 중에서는 이제 시사적인 거 있어, 시사적인 거, 정책.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시행되지 않는 정책들, 이런 거, 그건 나중에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따로 기본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들 공법 배우시죠? 공법이 전부 다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게 사실은 부동산 여러 가지 법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안 배우는 것이면 부동산 정책이 현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연결해서 이제 문제에서 몇 개만 골라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 중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거, 이런 건 지금 시행되는 거 지금 아니거든요. 다 폐지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요즘에 나오거든요, 자주. 이제 그런 것은 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에서 배우는 걸로 가름하시면 되고, 실제 이제 개론에서 배우는 것은 한 2-3개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흐름을 통해서 출제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자, 잠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부동산 경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계는 소비자, 기업은 생산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계 입장의 이론이 수요 이론이고 기업 입장의 이론이 공급 이론이다 해서 수요 공급 이론이 부동산 경제의 핵심인데, 이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자유로운 경제를 통해서 균형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그건 완전 경제 시장이에요. 근데 현실의 시장은 완전한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여러 가지 왜곡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요즘같이 가격이 막 폭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든요.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바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흐름으로 그냥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실제 문제도 그런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다른 책을 보면 뭐 정책이란 뭐고 정책의 수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해서 막 이상한 거 써 있는데, 그것은 기본 정통의 정책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그것은 부동산학에서는 시험에 안 나와. 중개사 시험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한마디로 정신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정책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는, 그 논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 개입의 의의를 보시면, 부동산은 공익성이 강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기 쉽고, 한번 악화되면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개입은 바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동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폭등, 폭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바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시장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처음에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번에 이게 있던 것 같은데, 그 형태가 이제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이 있더라. 자, 근데 이거 나왔구나. 그죠? 이번에 시험 나왔어. 근데 보니까 직접적 개입이 얘가 거기 보면 뭐 공영개발부터 해서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 개입 얘가 보조금 지원, 부담금 부과, 조세 등등 있고 토지용 규제 돼 있는데, 자, 이거 잠깐 봐. 이제 재밌어 이거. 직접적 개입에 얘가 쭉 있고 간접적 개입 얘가 있는데, 이걸 암기해서는 답 찾기 힘들어 이거. 왜냐면 나중에 표현 바꿔버리거든. 그러면 남겨놓고 나 이거 안 배운 건데 잃어버린다니까. 자, 보세요. 아까 시장은 뭐 하는 공간?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간. 수요 공급 권역이에요. 수요 공급 권역. 그러면 자, 경제활동의 주체가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데,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직접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정부가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 내용 속에 사는 거, 파는 거, 보유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직접적 개입이야. 자, 보세요. 거기 이제 공영개발, 개발은 뭐예요? 정부가 개발 사업 하잖아. 개발 사업을 민간이 하는 것이 민간 개발이고 공공이 하는 것이 공영 개발이에요. 그럼 개발 사업이 뭐죠? 부동산을 생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개발도 이전 토지를 갖다 개발해서 팔아먹는 거잖아. 그럼 공급자야, 수요자야? 공급자 역할 하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 개발소. 그 다음에 보세요. 토지은행이, 이제 나중에 다 배워야 되는데,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그 비축이 된 토지를 다시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제도, 이게 토지은행 제도예요. 그럼 그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직접 사서 갖고 있다가 팔죠. 셋 다 하네. 사고, 팔고, 보유하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 직접 개입이거든. 근데 셋 다 하잖아. 그럼 이거 직접 개입 맞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공공임대보유제 보유하잖아. 보유하는 건 보유해서 임대사업 하는 거 공급자 역할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공공투자사업 다 공급자 역할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구역정리사업이 뭐예요? 개발사업 하는 거거든. 전부 다. 그럼 다 공급이에요. 이것도 공영개발 다 공급이고, 또 도시 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시장 기능의 일부를 인수하는 거예요. 시장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전부 다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통제도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기능 일부 인수가 대표적인 것이 가격이나 소유권을 통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가격 통제나 소유권 통제까지 포함해서 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 사거나 보유하거나 팔거나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 직접이고, 거기에 이제
소유권 통제나 가격 통제가 다 시장 기능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직접적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면서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보조금 지원. 이게 시장 기능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조금 지원. 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살 거요? 내가 좀 도와줄까? 이거잖아. 간접이요. 또 부담금 부과. 개발 부담금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 개발 제한 구역 뭐 규제단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고 조세, 금융 지원,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죠? 그에 따른 보상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상이니까 이것도 직접 소유하거나 팔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또 정보, 또 지적 등기, 응? 이건 정보 제공이거든, 전부 다. 이건 다 간접적 개입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속에는 사거나, 팔거나, 보유하거나, 가격 통제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 그럼 다 전부 다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분이 쉬워지는 거예요. 암기하니까 배려 번지지. 그럼 예를 들어,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이에요, 전부 다. 세금은 다 간접이에요. 양도세가 지금 뭐 최단 종부세를 뭐 중간 전부 다 간접이에요, 전부 다. 책이 안 나왔는데요, 이런 배려 번지는 거예요. 응? 많잖아.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이게 책이 없는 건 나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배운 건 나왔다고 한다니까.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정부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한대. 이거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리고 여기 없지만 알잖아, 금방. 왜? 직접 공급하는 거잖아. 직접 공급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문을 보면 다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 이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안 나와요. 어느 책에 있는 거 다 똑같이. 한 80%만 나고 나머지는 살짝 바꿔놔요, 다른 걸로. 그럼 안 배웠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80%만 되다 보니까, 아니 60%나 70%, 80%나 되다 보니까 꼭 답이 하나 딱 안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을까? 이거 하면 아닌 거 틀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두세 문제 차로 떨어져. 사람 잡아, 그거. 이건 정확하게 원리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데.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 맥을 잘 잡아야지. 그냥 이 맥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이것만 탈탈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머리 끌자 따가지고. 뛰다가지고. 바꿔놓으면 다 틀리는데. 그런 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거기 보세요. 정부가 토지 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 규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나중에 공법 배우면 용도지역 지구제. 그죠? 그 다음에 건축 규제. 건축법인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 도시계획 규제. 이런 건 전부 다 토지 규제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건 전부 다 토지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규제. 여러분 건축 규제 만약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잖아. 건폐율 규제 다 있고 용적률 규제 다 있고 건축물에 그 사선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건축 제한 다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다 있잖아요. 이거 다 토지 규제 이거.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주거지에 장례식장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중에 공법 배우면 다 나와요, 그게. 이거 다 토지 규제. 이건 공법상 여러 가지 용도지역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토지용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그 기출문제가 가만 잠깐만 볼까?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어디 있었지? 내가 본 것 같은데. 못 찾겠다, 꾀꼬리. 내가 잘못 봤나? 어디 있어? 나왔죠. 몇 번인가 안 보인다. 잠깐만요. 나도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에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직접 개입, 토지은행, 공영개발, DTI, 종부세, 개발부담금, 공공투자, 이건 다 책에 있는 거예요. 다행히 또. 공공투자사업. 자, 보세요. 토지은행 직접 맞아요? 사고, 보유하고 팔고, 공영개발은 다 직접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금융규제예요. 이것은 간접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부동산세, 세금은 전부 다 간접이고, 개발부담금도 간접이고, 공공투자사업 정부가 직접 사는 거잖아. 그럼 뭐 이거 직접 개입이잖아.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책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세금 그러지.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또 종부세는 또 뭐예요. 그러는데 하여튼 모든 세금은 전부 다 간접 개입. 부담금 전부 간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거든요. 이런 거 사실은 이게 부동산학은 아주 어려운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틀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쉬운 거 다 틀어놓고 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4개 정도는 틀려버려 그냥. 나머지 다 맞추면 되니까. 기본적인 것만 다 맞추면 금방 다 되는데 꼭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규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있는데 이건 어떨까? 그러면 저거 요즘에 보면 이제 저거 임대주택 3법에서 전월세 신고제, 그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잘 봐야 돼. 가격 통제는 직접 개입이야. 가격 통제.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시장에 대한 일부에서 가격 통제, 소유권 통제. 전월세 상한제가 바로 임대료 상한제, 가격 통제, 임대료 통제.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 시장도 있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바로 가격 통제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직접 개입이에요.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것은 뭐예요? 간접 개입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 또 하나 뭐 있을까? 이제 시세적인 걸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취득세를 갖다가 조정지역 안에서 2개 이상 2주택제를, 처음에 주택이 하나 있으면서 추가로 하나 더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율이 몇 프로지? 8%. 중과, 다 하네.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감각 있다. 그죠? 세법에서 배웠어요, 벌써? 안 배웠는데 벌써 시사적인 거 다 아시는 거지? 대단해. 이거 직접 개입의 간접이에요. 아니면 토지 규제예요. 아까 그랬잖아. 모든 세금이나 금융은 다 간접이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세금 그러면 바로 알 텐데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또 이건 뭐냐 그러는데 다 직접 간접이라니까. 양도세 중과 다 간접이라니까. 예? 이게 그걸 구체적으로 바꿔놓으면 틀려버린다니까. 꼭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만할게. 그러면 이런 형태의 개입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있는데 개입하는 이유 내지는 필요성 두 가지. 정치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더라.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그랬는데 그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 있다 그랬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비싸게 싸게.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뭘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의 형평성 도모해주기 위해서. 그럼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공급하는 건 직접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얘 둘이서 수용급이 잘 이루어지고, 자, 이걸 잠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시장에서 이게 거래량이고 가격일 때 수요와 공급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도 이만큼이고 공급량도 이만큼이어서 수요자나 사고자 하는 물건 모두 살 수가 있고 공급자는 팔고자 하는 물건 모두 팔 수가 있어서 수요자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만족하고 그래서 굳이 가격 올리거나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자 모두 살 수 있고 공급자 모두 팔 수 있으면 남거나 부족한 하지를 않으면서 모든 자원이나 서비스가 골고루 잘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남아돌아요, 부족해요. 가격이 비싸면. 남아돌아요.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초과 이윤이 발생해요? 공급자한테 아니면 수요자한테? 가격이 비싸면 누가 좋아? 그렇게 해야지. 왜 수요자가 좋다 그렇게 못 써요? 공급자가 좋아. 그지? 공급자한테 초과 이윤이야. 그러니까 공급자 싫으니까 막 공급하고 난리 나는 거. 남아 돌아버려 그냥. 반대로 싸게 되면 누구한테 초과 이윤? 수요자에게 초과 이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남아 돌아요. 이때는 부족해요.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 것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얘네 둘한테 잘 좀 하라고 했더니 남아들고 부족하고 난리가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들거나 부족할 때가 바로 시장의 실패. 자, 시장의 실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시장의 실패란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즉 수용급자한테 맡겼을 때 시장기구의 자동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균형에 이르지 못하고 남아돌거나 부족해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적 시장에서 이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그러면 이때는 정부가 남아도니까 정부가 사들일 수 있고 이때는 정부가 부족하니까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직접적인 간접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개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 막 너무 수요가 많으면 뭡니까? 세금의 이걸로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살 수 있도록 금융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즉 자원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수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실장이 아니지. 시장 실패 원인이 뭐냐? 시장 실패 원인. 자, 시장 실패 원인이 크게 네 가지가 쭉 나오는 거야. 거기 보니까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시장의 불안전성,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과 정부의 불안전성, 그리고 외부 효과. 이 네 가지가 바로 시장 실패 원인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가 그만 뭐라고요? 시장의 불완전성. 두 번째가 공공재. 세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 이 네 가지가 바로 시장 실패 원인.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불안전성.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완벽한 시장이니까 당연히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에요. 여러 가지 왜곡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불안전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독과점. 특히 이 독과점은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발생해요. 자,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를 절감시키면서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이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생산해서 생산 규모가 크면 그만큼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면 대기업으로 갈수록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공급자가 있는데 대기업으로 가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을 대기업은 낮출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가격 낮춰버리면 쬐깐한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씩 어떻게 돼? 나가 떨어져요. 그죠? 나가 떨어져. 그러면서 몇 안 남으면 뭐가 돼요? 과점. 그러다가 하나 남으면 독점. 합해서 독과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발생하게 되면 생산 규모가 커지는 것만 남게 돼요, 나중에는. 그럼 독과점이 되면 나중에 지 맘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면서 시장을 교란시켜버려요. 이것이 시장의 실패예요.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용급자가 다 수이면서 영세해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 시장은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더라. 그 불안전성 때문에 그렇더라. 대표적인 것이 독과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개입해서 독과점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제.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독과점 규제하려고. 그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공재. 자, 공공재적인 성격 갖는 재화가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데, 공공재는 잘 들어봐. 이제 재밌어, 이거. 공공재는 어느 한 경제 주체에 의해서 그 재화가 공급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재화에, 어느 한 주체에 의해서 그 재화가 공급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받는 재화가 공공재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국방, 치안, 공중파 방송,
등등등, 뭐 가로등, 등등등, 이거 공공재예요. 어느 한 경제주체에 그 재화가 공급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게 공공재예요. 자, 쉬운 걸로 그냥 공중파 방송을 딱 한다. 방송을 송출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그 방송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로등 켜놓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 다 그 혜택 다 볼 수가 있어. 이게 공공재예요. 그러면 이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이 있어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비배제성은 그거 다 써있나? 예, 써있습니다. 써있으면 자, 비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건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건 어느 누구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 공공재를 공중방송 하게 되면 비용 지불하는 사람만 보고 안 주는 사람 안 보고 그런가요? 다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후안하고 내가 볼 때는 꺼지고 그런가요? 안 그러거든. 두 번째, 비경합성. 비경합성은 어느 한 주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한 주체의 소비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중파 방송을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걸 볼 수 없나요? 있어, 다. 그 공공재와 대비되는 것이 사적재예요. 이 옷은 사적재, 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나 다 입어요. 돈 내고 사서 입어야 돼. 돈 내고 사서 입어요. 근데 공공재는 안 사서 돈 안 내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또 이 사적재는 제가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공공재는 배제되지 않아요. 제가 이용하고 있어 다른 사람 얼마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배제성이에요. 그 비경합성이고. 그러면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뭐가 가능해요? 무임승차가 가능해요. 그 무임승차 때 뭐 버스 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얼마든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공공재는 필요한 재화예요, 필요 없는 재화예요? 필요한 재화들이거든. 그죠? 여러분 다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하는데 이거 사실 분 왜 손 안 들어요? 필요하다면서?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사실 분 그때 안 들었잖아요. 왜 안 들어요? 내가 속으로 그럴 거야. 내가 미쳤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돈 주고 사냐? 지금 이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 가능하다 보니까 필요한 재화이긴 한데 내가 이걸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수요의 의사표시를 안 해요. 왜?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하다 보니까 자, 사실 분했더니 수요 의사표시 안 내. 그럼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사적 시장에 놔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공급해요, 안 해요? 실컷 만들어서 공급했더니 이거 안 사고 뺀 공짜로만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적 시장에 놔두면 공급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 얘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사적 시장에 놔두면 내려가서 과대생산돼요? 과소생산돼요? 과소생산돼 버려요. 과소생산돼 버려요. 즉 시장 수요에 충족까지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가 시장의 실패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공급해줘요? 정부에서 세금을 활용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정부의 개입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재적 성격 갖는 재화는 정리해 보면 공공재적 성격 갖는 재화는
비배려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무임승차가 가능해서 시장에 놔두면 적극적으로 수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하지 않으면서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공공재는 공급을 직접 해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자, 아까 완전 경쟁 시장 요건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공유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보가 불확실하고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개별 주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이 다 다르다. 개별 주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게 비대칭성이에요. 또 불확실성은 어떤 정보는 진짜가 있고 어느 정보는 가짜가 있고 그래요. 현시대 시장은 그렇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완전한 정보가 아니거든. 가짜 정보 믿고 지금 사기당한 사람 많잖아요. 또 모든 정보 다 같이 알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 경쟁은 모든 정보가 다 완전하고 공유되어 있는데 현 시장은 그렇지를 못하고 이러더라. 하다 보니까 양과 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이 발생하더라. 좀 어려워지네 이제. 역선택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A라는 부동산이 있고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아주 그 수익성 좋은 부동산이에요. 이거 분양만 받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로또 잡은 거예요. 그럼 이런 광고 많이 해요, 안 해요? 이런 건 광고 안 해. 아니 세상에 봐봐. 이것만 분양만 받아놓으면 막 서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로또니까. 그럼 누가 광고 이거 많이 해요? 광고 안 해도 표현이 좀 그런 떼거리로 몰려와. 광고 많이 안 해. 근데 이건 조금 허름한 부동산이야. 이거 뻘뻘뻘 허름한 부동산이야. 이거 분양받아봤자 잘못하면 이거 돈이 묶여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거 이상한 거 상가 같은 이상한 거 있잖아. 그럼 이런 것은 잘못 분양받으면 애먹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일수록 광고를 어때요? 화려하게 해요. 막 여기다 투자해놓으면 실투자금을 얼마나 넣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고 뻥을 펑펑펑펑 쳐놔요. 여기다가 광고를 많이 해서. 그럼 여기 가짜 정보 들어있죠. 정보가 불확실해. 그러면 이건 아주 알짜배기고 이건 좀 시원찮다는 것, 이런 정보를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는 어떤 것이 좋은데 이걸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완전하고 공유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쥐가 팔랑팔랑 해서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좋은 건 이건데 이게 바로 역선택이에요. 이거 가짜를 믿고 그럼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입주하고 들어가 봤더니 속았구나 이래. 그럼 역선택에서 속았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모르고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어때? 시장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시장 기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거야. 또 도덕적 해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개발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개발 회사 사장은 대표는 이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월급 받아먹고 하니까. 근데 이 CEO라는 이 놈이 이 안에 세부적인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얘는 알겠지. 근데 주주는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 몰라.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이게. 그러면 얘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잘 월급 받으면 되는데, 주주들이 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놈이 이제 막 돈 빼쓰고 비자금 조성하고 나쁜 짓은 골라요. 이게 이른바 뭐예요? 도덕적 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시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이런 짓 하면 나중에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의 실패 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제대로 믿고 투자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유발하는데, 자, 그러면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을 내놓고 이 네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몇 번 나왔어. 이거 틀리면 틀린 사람 다 떨어졌을 거예요. 맞은 사람은 다 합격했을 것이고.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데, 이 위부 효과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위부 효과는 다음 주에 이제 위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설명드리고, 임대주택정책은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읽어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외부 효과 내용을 간단하게 마무리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바로 투자론 그리고 금융론 마무리할 텐데, 투자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아주 기초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들어가서 공부할 때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뭐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이런 건 별거 없고, 포트폴리오 이론 포함해서 뭐 기대치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분산 듣는 순간 머리가 분산되지. 그거 여러 가지 계산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 59페이지 넘어가서 60페이지쯤 보면 이제 거기 보면 뭐 나와요? 화폐 시간 가치 계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원리가 개념이 파악되면 이것은 투자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정평가론에 다시 또 연결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자세히 기초부터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또 고민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기본서 시간에 해도 충분하니까 넘어갈 것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투자로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음 주에는 그 외부 효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20분이면 끝날 수 있을 거예요. 15, 20분이면.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고 바로 투자론 들어가서 투자론에 대한 기초적인 수학적인 공식들도 같이 확인할 테니까, 다음 주 오실 때는 계산기를 좀 갖고 오시면 좋은데, 계산기 쓰는 요령도 제가 계산기 쓸 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계산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를테면 뭐 퍼센트를 숫자로 바꾸는 거라든지, 그 아시는 분 아주 기본으로 아시는데 또 안 되는 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하면서 같이 하게요. 그래서 한번 갖고 오세요.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